The last bag. 한국에 단 15시간, 그것도 비행기 환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른 캐나다 커플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 서울 시내는 구경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 한국을 떠나는 날 새벽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기 며칠만 더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도대체 1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인천공항 근처의 아주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That's like straight up comfort food. Nice and simple, but the flavors are really nice. Yeah, I'm very happy. And I'm going to add some rice to it. I love chicken and rice soup, so I'm in heaven. This is really, really good. 이 커플의 이름은 데이브와 그의 여자친구 제스. 캐나다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 여행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길에 한국에 잠깐 들른 겁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약 2시간 반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반. 비행기가 살짝 지연됐고 입국 심사를 거쳐 공항을 빠져나오니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데이브의 짐 가방, 그러니까 두꺼운 겨울 점퍼가 들어있는 빨간 백팩을 공항에 맡겨두고 온 겁니다.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니 굳이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날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 캐나다 사람한테는 그리 춥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공항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점퍼도 없이 얇은 스웨터 한 장만 입고 있던 데이브는 그제야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커플이 정작 가장 먼저 충격받은 건 한국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이용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요. And maybe not go into the actual city of Seoul. We just used the ticket kiosks at the airport. It was super easy to use. We just got the single journey tickets, and you actually pay a deposit on the ticket of About $1. About $1. And so then once you've completed your ride, you can't recharge them. So they have little machines for your refund. So you put your ticket in, and it just shoots out some change for you. 이 커플이 가장 놀란 부분은 단순히 키오스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티켓을 사면 보증금 $1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이 끝난 뒤에는 그 티켓을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동전이 튀어나와 환불해주는 시스템.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만 해도 카드를 분실하면 그냥 돈을 날리는 구조이고 일회용 티켓 보증금을 자동 환불해주는 기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눈에는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보였던 겁니다. 공항에서 단 2정거장 떨어진 호텔까지 두 사람의 교통비는 단 $3, 그것도 보증금 $1를 빼면 실제로는 $2 남짓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을 풀자마자 곧장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그런데 영어 메뉴판이 있는 식당을 찾자니 이 동네는 관광지가 아닌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창문에 사진이 붙어있는 한 작은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그 무언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The menus and everything are obviously in Korean, but there's no English. So our very patient waiter, Who did not speak English. who did not speak very much English at all, was very patient with us and walked us through the menu and explained what he could about what the food was, because all of the pictures on the menu were basically all the same photos, so you couldn't really tell what you were getting.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장님. 그런데 이 사장님, 외국인 손님 2명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놓고 한 메뉴 한 메뉴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한 거죠. 사진이 다 비슷비슷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메뉴판이었지만 사장님의 인내심 있는 설명 덕분에 두 사람은 결국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 못하는 식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그냥 사리, 노 잉글리시 메뉴라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동네 사장님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손님과 소통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식이 바로 닭고기 수프. 정확히는 닭곰탕에 가까운 메뉴였는데요. 데이브는 이 메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 영상 내내 그냥 라이스라고 부르는데
사장님이 메뉴를 그렇게 설명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닭고기와 면이 들어있고 옆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흰쌀밥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것. 빨간 김치 한 접시. 데이브의 여자친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치를 맛본 순간입니다. I think it's kimchi. It looks to be spicy and not spicy. I'll try some actually. That's kimchi, I guess.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rying kimchi. It's good. 태어나서 처음 먹은 김치. 그런데 매워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며 활짝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한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대도시 다운타운이 아니면 김치를 먹어볼 기회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 커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다음 몇 시간 만에 그것도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평범한 동네 식당에서 인생 첫 김치를 맛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닭곰탕 한 숟가락. 여기서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That's like straight up comfort food. Nice and simple, but the flavors are really nice. Yeah, I'm very happy. 천국에 온 것 같다. 단순한 닭고기 수프 한 그릇에 캐나다인 남자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는 김치 옆 작은 그릇에 밥을 국물에 통째로 말아넣고는 이게 진짜 컴포트 푸드, 즉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가격에서 왔습니다. 이 닭곰탕 한 그릇의 가격은 단 $10,000.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그릇에 약 $10 정도. 두 사람이 닭곰탕 두 그릇에 만두까지 시켜서 푸짐하게 먹고 나온 가격은 총 28,000원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슷한 동네 식당에서 두 사람이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면 팁까지 포함해 최소 $60,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2배 더 따뜻한 음식과 친절을 받은 셈이죠. 게다가 닭곰탕에 곁들여 나온 만두. 데이브는 이 만두를 일본에서 먹은 교자와 비교하는데요. Those are so good. Oh my god. This is There's noodle in it, maybe? nice. Looks like it's got like jalapenos or something in it. Delicious. Yeah. Great.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really spicy. It smelled kind of spicy, and then it's got what looks like jalapenos or something in it, but not spicy at all. Very good flavor. 매워 보이는 빨간 만두소를 보고 잔뜩 긴장했던 데이브.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매울 줄 알았던 만두는 오히려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를 가진 캐나다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깊이의 한국 만두였던 거죠.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양과 퀄리티가 나온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두 번 놀랍니다. 식사를 마친 커플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동네의 작은 편의점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디테일에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보통 해외에서 가본 세븐일레븐은 대형 슈퍼마켓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진열된 상품의 종류와 깔끔함이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에 먹을 커피 2잔을 단돈 5,600원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데요. And thought we'd do a little room tour, be a very quick one. Basically, we just each have our own single bed, and then we also have our own private washroom. 호텔 방에 들어선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따스함. 바로 한국의 자랑인 온돌 난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라디에이터나 강제 송풍식 히터가 일반적이라 발이 시린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돈 몇만 원짜리 공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도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거죠. 영하의 추위 속에 점퍼도 없이 떨던 데이브에게 이 따뜻한 바닥은 거의 구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온돌 시스템이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두 사람은 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4도. And the pillows were a lot better than the hotel we stayed at the previous night. Oh, and all of the floors in the place were heated. Oh, that was nice. It was really, really nice because it's quite cold here, as we've said. So, yeah, it was really good. 여기 며칠만 더 있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그저 비행기 환승을 위한 짐 푸는 장소 정도였던 한국. 그런데 단 15시간 만에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새겨집니다. 침대는 편안했고 베개는 도쿄에서 묵은 호텔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